이게 건대랑 경북대의 가이드북에 보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보면은 학과별로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로니 효과를 탐구했는데 부력과 양력의 차이점. 아까 뭐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몇 번이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내용을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봇 구동 원리를 조사했는데 사용한 로봇은 무엇이며 구동 원리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구동 원리를 조사했다라고 학생부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부의 로봇 원리를 구동을 조사했으면 그것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지를 구체화를 해놓으면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계항공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콘텐츠 학과를 갔는데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무슨 문화반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 하나를 소개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공익 콘텐츠 기획해서 기부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그 기부 관련 콘텐츠의 내용과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봐라. 그럼 그거를 그 학생부에는 없다니까. 학생부를 아무리 읽어도 저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읽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됐지. 애들이 면접을 가서. 학생부를 아무리 읽어도 저거를 구체화시켜서 뭔가를 서술을 해놓지 않으면 그걸 가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됐으면 됐다고 한번 해주시죠. 실제 면접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서류 기반 면접은. 너 이런 거 했다는데, 너 이런 거 배웠다는데, 너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원 전공의 속성? 지원 전공의 속성이라는 건 어떤 거지? 여기서처럼 전공 안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전공 안내서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학과별 인재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석과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쵸? 예.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현상과 문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개인, 구조, 공동체, 국제사회의 다양한 수준의 사회현상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현상과 문제를 여러 층위를 통해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되어 있으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여기 정보사회학과, 숭실대 정보사회학과를 지원을 했다. 그래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를 간다. 그럼 내가 한 것 중에서 한 면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층위를 본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여러 층위를 본 부분을 가지고 정보사회학에서의 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 인재상 중에 하나가 다양한 층위에서의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 경험에서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답을 하는 게 다른 친구가 답을 하는 것과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전공 안내서가 없으면 어떡하냐? 전공 안내서가 없으면 여기서처럼 학과를 찾아가가지고 학과 속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인재상, 진로 인재상, 진로 인재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진로나 인재상과 어울리는 나의 경험을 찾는 거예요. 내 경험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요걸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거를 몇 번을 하면 그날 가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 이 학과가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는지, 이 전공을 하려면 어떠한 속성이 필요한 건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것 작업들을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고 나중에 면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단계에서 불러줬다면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죠. 되시겠죠? 예,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답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신 생각하는 속성도 이제 정리는 해봐야죠. 예, 자신 생각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도 정리는 해 보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동국대는 해마다 학종 안내서에 이와 같은 이 답 예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답변과 우수한 답변. 올해도 있어요. 2025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도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2025보다는 2024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2024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지원에 대한 토론 활동을 했네요. 어떤 활동이었죠?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죠. 해당 토론은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지원을 지속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고 저는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쁜 답변은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답변이라고 나왔어요. 왜 아쉬운 답변이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평소에 바이오매스에 관심 있었던 저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앞에 학생부를 그런 몇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 서술들, 설명들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처럼 충분히 상용화에 가까워진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현재의 추세가 어떠한 건지도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저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저런 식의 준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5개 나왔던 거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학생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서울기반 면접을 위해서 저런 몇 가지의 것들을 결과 관련된 서술에는 그래서를 쓰고 지식과 관련된 내용에는 정리를 해보고 지원 속성과 지원 전공의 속성을 찾아가지고 그와 연관시키는 부분을 다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이렇게 이유, 내용, 과정, 영향의 순으로 각 활동을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다 하고 나면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이 활동을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고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과정에서 어려움은 이런 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그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또는 전공과 연결시키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를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말보다 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짜서 그 스크립트를 읽는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크립트를 짜는 부분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냥 생짜로 스크립트를 던져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1% 채우기님, 자유전공도 다, 인재상 다 있습니다. 자유전공도 인재상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설 전공도, 그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신설 전공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에 그 전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대학에 있는 전공을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입금을 하면서 약간 아주 깊이는 아니고 고민이 좀 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입금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입금을 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저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하실 수 있는, 손 닿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듣고 실천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실천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듣고 나서 실천에 옮기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런 갑갑함?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제 입금 들어오기 직전에 내리는 결론은 아니야. 입시가 어려워서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결론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늘 있어서 많이 해보시고 또 많이 이렇게 부딪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진짜 만약에 준비해온 것 있으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10분 정도를 보는 게 많거든요. 보통은 10분 정도를 하는 게 10분 정도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질문 다 하고 그러다가 보면 좀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 그걸 그냥 내보내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거를 다 활용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것도 좋아요. 저 정도 시간을 맞춰서, 저거는 시간을 딱 저렇게 맞춰야 돼요. 시간을 저렇게 맞춰야만 SYP님, 약학과 관련된 전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재시문 기반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이다라고 하면은 그 서류 기반 면접에 약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저 부분을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저 중에서 하나를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냐라고 여쭤보고 제가 몇 분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준비해온 거 있으면은 해볼래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떤 의미죠? 이 친구가 준비한 게 몇 개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받는 면접관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할 말이 뭐가 다 한 것 같은데 이 친구랑 막 이렇게 하는 친구랑 제가 몇 분을 더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두는 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면접날 그리고 면접 전에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그럴 때 꼭 도와주셔야 되는 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와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면접관. 저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은 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붙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에 쫄거나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말들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시면서 얘기를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긍지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잘 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면접 준비는 집중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집중할 수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집중할 수 이렇게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뭐 이때부터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면은 이게 의외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수능 끝나고 할 수 있죠. 수능 끝나고 하루에도 10번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